안녕하십니까. 친절한 닥터봉치과 대표원장 봉국현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틀니 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죠?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게 완성까지 돼가지고 잘 식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람이 있습니다. 틀니를 하시고 나서 이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틀니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자주 탈락하고 불편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새 구두 신으시면 어때요? 뒤축이 막 까이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틀니도 마찬가지로 새로 끼우면 그 부드러운 잇몸에 들어가게 되면 틀니가 닿는 부위가 아픈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응하는 동안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식사도 조금 조절하면서 드셔야 됩니다. 음식은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그러니까 2달 정도는 식사하기가 조금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좀 죽이나 다진 고기들을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밥도 조금 약간 미음처럼 해서 드시는 게 좋겠어요. 부드럽게 해가지고. 간혹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 사람인데 내가 김치 먹으려고 틀니를 했는데 또 고기 먹고 싶은데 나 왜 틀니를 했는데 고기를 못 먹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기하고 김치 같은 거는 섬유질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질기다는 거죠. 이 질긴 음식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치아로 먹어도 이게 잘 식사가 될까 말까인데 틀니로는 이렇게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특히나 고기도 좀 많이 익혀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고와서 부드럽게 해서 드시고, 마찬가지로 김치는 거의 못 먹거든요. 그래서 꼭 드셔야겠다면 익혀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 이렇게 먹었더니, 한쪽으로 먹었더니 틀니가 자꾸 자빠져가지고 빠진다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틀니는 원래 원칙이 이 틀니 보시면 꼭 양쪽으로 꼭꼭 식사하셔야만이 이게 빠지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설계할 때. 그래서 앞니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틀니가 보통 게 빠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꼭 양쪽 어금니를 이용해서 꼭꼭 식사를 하셔야지 틀니가 빠지지 않고 잘 식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틀니를 쓰다 보면은 어느 한쪽이 어제까지도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병원에 내원하면 어디가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틀니를 끼우고 한 4시간, 5시간 정도 끼우고 식사를 아프지만 좀 참고 끼우고 식사하시다가 병원에 내원하시면 잇몸 부위에 빨갛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 부위를 저희가 조정해 드릴 거니까 꼭 한 서너 시간 정도 끼우고 있다가 오시면 저희가 부드럽게 연마하고 또 조정해 드리고 불편한 거 좀 제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틀니는 위에 거는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넓은 면이 닿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 안에 이렇게 쩍 하고 붙는 게 있는데, 아래 거는 혀가 있기 때문에 틀니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잘 빠져요. 그래서 많이들 불편해 하시고, 왜 아래 거는 자꾸 빠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래 거는 틀니가 위에 거보다 한 10배 어렵다. 그래서 아래 거 틀니는 진짜 식사하기가 어렵다는 거 꼭 아시고, 처음에는 여러 번 조정해야 될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 아래 틀니는 힘들다, 그리고 좀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게 틀니가 이게 입천장에 이렇게 엄청 큰 것이 하나가 딱 들어가잖아요. 없던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혀가 이 안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닿으면 입이 새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틀니를 저희가 아무리 얇게 만든다고 해도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지 틀니가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꼭 어머님, 아버님 여기가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책이나 신문 같은 거 보면서 발음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입이 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책이나 신문 보면서 발음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틀니 하시고 나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틀니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닦냐, 세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간혹 환자분들께서는
기존에 치아 있을 때처럼 치약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닦게 되면은 치약에는 만무제 성분이 들어있고 틀니는 플라스틱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닦아버리면 틀니가 닳아져가지고 여기 높이가 낮아지거나 보기 싫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치약을 묻혀서 틀니를 닦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치아가 있는 부위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부위는 똑같이 치약에 묻혀서 칫솔질을 하시고 틀니는 틀니대로 틀니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서 닦거나 뭐 정 안 되면 뭐 퐁퐁 같은 거 묻혀서 깨끗이 닦으시고 대신에 깨끗하게 헹구셔서 사용하시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틀니는 플라스틱이고 굉장히 부드럽게 연마되어 있는데 이거를 세면대 위에서 이렇게 닦다가 간혹 어떤 분들은 손이 이렇게 미끌려 가지고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떨어뜨리게 되면 틀니 하나가 이가 나가거나 치아가 빠져버리거나 하거든요. 그럼 또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되고 또 틀니 며칠 맡겨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시니까 꼭 주의사항이 세면대에서 하지 마시고 미끄럽기 때문에 물을 조그맣게 받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식사 다 끝난 다음에 세정제를 이용해서 닦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간혹 한 달에 한 번 틀니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소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푹 삶으면 소독이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삶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재료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담그면은 얘가 우글우글거리면서 나중에 전혀 안 맞게 돼요. 절대로 뜨거운 물에 삶으면 안 되고 찬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틀니 저희가 통을 드리거든요. 틀니 통에다가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틀니통 보관함에다가 이거를 꼭 넣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끼우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틀니는 어머님, 아버님 그 집에 가셔서 신발이랑 양말 벗고 주무시죠. 틀니도 마찬가지거든요. 입안에 끼우고서 계속 이거를 끼우고 있으면 잇몸이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틀니를 주무시기 전에는 꼭 빼놓고 보관함에다가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거를 틀니를 계속 끼고 계신 분이 있어요. 보기 싫다거나 아니면 귀찮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계속 끼게 되시는데 그러면 잇몸과 닿는 이 부위가 곰팡이균이 많이 들어서 입천장이 빨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틀니를 빼고 계셔야 되고 저희 병원에서는 요 기구를 팔아요. 틀니 세척기구, 틀니 소독기구인데 물을 넣으시고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틀니를 이 통에 속에 넣어가지고 버튼을 눌러서 살균과 소독을 하고 쓰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틀니를 세척하고 또 틀니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틀니를 사용하면 틀니가 맞닿는 이 부위가 뼈가 밑에 받쳐져 있고 잇몸이 있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틀니하고 잇몸 사이가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안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틀니는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험 치료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틀니를 병원에 가져오셔서 떠 있는 부분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내면을 수리해서 정확하게 잘 맞게 해서 쓰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쓰실 수 있으니까 그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